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해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도민 3명이 일반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도내 감압병실은 23개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내일부터 전체 90개 노선 중 32개 외곽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오는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38명 감소한 14,9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도내 8개 4년제 대학 2019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전방의 한 사단에서 입영의 가치를 높이는 병영문화제가 열려 입영 장병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해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도민 3명이 일반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도내 감압병실은 23개에 불과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은 현재까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실제 사는 곳이 경기도라 강원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1명은 원주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는 3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과 전염 예방, 확산 방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검체가 의뢰되면 가장 빠르게는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최종 확진까지는 가장 길게 잡아서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3개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격리 병상은 이곳과 강릉의료원 등 2곳에 8개 병상이 전부입니다. 민간 병원의 격리 병상까지 합쳐도 도내에는 23개의 격리 병상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음압 구급차 한 대씩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강원도에서는 45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내일부터 전체 90개 노선 중 32개 외곽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춘천시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를 대신해 희망택시를 투입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신부급과 동래면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90개 노선 가운데 대동 대한운수가 운행 중인 나머지 58개 노선은 정상 운행됩니다. 중동부 전선 신병들의 입대 장소였던 춘천 백이보충대가 해체되면서 입영 장병들이 각 사단에 직접 입소하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각 사단은 축제 형식의 입영 문화제를 열고 장병과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그룹의 노래와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20대 청년들도 무대에 나와 춤을 추며 장기를 뽐냅니다. 언뜻 대학 축제 같아 보이지만 최전방 양구의 입영 문화제입니다. 춘천 백이보충대가 해체되면서 입영 장병들의 사단 직접 입소가 재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병무청과 전방 사단들은 입영 장병과 가족을 위해 1년에 한두 차례씩 입영 문화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격려하고 부모님과 아들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등이 적힌 말풍선과 함께 사진을 찍고 부모님을 업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시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은 살짝 이제 무섭고도
강제로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은 요새 장병들이 입고 쓰는 보급품을 직접 둘러보며 달라진 군 생활을 간접 체험합니다. 그나마 좀 위안은 됩니다. 이제 애들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제 입영할 때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자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부둥켜 안으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부모들은 곁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합니다. 병무청은 입영 장병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입영 문화제를 전방 4단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소비자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급을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45%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 8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영업수익인 공급요금은 3년 연속 동결, 인하됐는데도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격차도 커 전문가들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도시가스 기반 설비 시설을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도 차원에서는 실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정용 기본요금 인상이 수년째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가 쓴 전체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요금이 오르면 실제 사용한 요금은 낮아집니다. 현재 도내 기본요금 현실화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영동 지역은 40% 수준입니다. 총괄적인 해소 원가는 똑같아 보시면 돼요. 기본요금에서 많이 해소하게 되면 가스요금이 약간 떨어질 거고요. 그 기본요금을 덜 해소하니까 가스요금이 약간 좀 포함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1,500원 정도로 인상해도 실제 사용 가구의 연간 요금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았어요. 강원도가 이제 요금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네, 한번 공론화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한번 해볼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 밖에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스 도매 요금을 취약 지역에 할인해주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던 강릉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가 말라 죽거나 입마름 현상이 나타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솔잎 폭발이 방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박월동의 한 야산. 아름드리 소나무의 잎과 가지가 말라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도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말라 죽었거나 잎마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나무가 이 산에만 수백 그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이런 나무가 군데군데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무 위쪽만 멀쩡하고 아래쪽이 말라버린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붉은 소나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재선충병이 아닌가 그래갖고 이 주위를 더 올라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나무가 이렇게 벌겋게 돼 있었어요. 강릉시는 지난 6, 7월 박월동과 구정면 학산리와 금광리 등 6곳에 솔잎 폭발이 방제를 했으며 잎마름 현상은 나무 주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봄엔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거라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오인을 해갖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장소를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갖고. 강릉시는 지난 2015년 9월 송정동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2그루가 발생한 이후 2년 이상 추가 감염 사례가 없어 지난 6월 청정 지역으로 회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는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38명 감소한 14,9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응시자는 재학생이 12,724명,
졸업생은 1,912명으로 각각 238명과 180명 감소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자는 269명으로 18명 증가했습니다. 남학생은 7,433명으로 49.9%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7,472명으로 50.1%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전국의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도내 4년제 8개 대학에서는 1,925명의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해 12,525명을 선발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 청산 기동팀을 가동해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나 위장 폐업을 확인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추적할 예정입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철원군 등 4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오늘 도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철원 평화산단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종 인허가, 국내외 투자 유치, 입주기업의 근로자 수급, 소상공인 기업체 유치 등에 대한 사안을 상호 협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복지사 정원을 동결한 강원도 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지난 4일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